자,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혁신성장 촉진자금 5천만원 승인, 같은 날짜 8천만원 승인, 13일 5천만원 승인, 이 촬영 날짜 2월 13일 기준으로 1월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말로만 설명하거나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대표님들이 100% 승인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정책자금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왔고 실제로 진행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늘 증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근거를 토대로 2026년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 자금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1월에도 그랬고요, 2월에도 그랬고 아마 3월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접수 당일날 사이트 자체가 먹통되는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5분, 10분도 안 돼서 바로 소진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는 이 자금은 이렇게 신청하기도 어렵지만 신청 이후에는 이 서류라던가 이 사업계획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번거롭단 말이죠. 뭐 또 이걸 업로드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 자체를 또 별도로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 도대체 어떤 자금인지, 이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비즈니스경영관리센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표 책임제를 걸고 영업사원이 아닌 대표인 제가 대표님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한 데이터, 실패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대표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검증은 유튜브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이 자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3가지만 뽑자면 이 첫째, 이 스마트 기술 유형입니다. 제일 많이 신청하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최대 1억까지 신청 가능한 자금인데 여기 공문에 보시면 스마트 기술 자동화 설비 포함 도입 후 어쩌고 저쩌고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마트 기술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셀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기, 서빙 로봇, 자동식기 세척기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저는 이런 기기 없는데요. 이런 기기 없어도 배달앱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쿠팡이츠를 통한 이 매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웬만한 음식점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허들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 신청한다고 다 해주냐? 그건 아니겠죠. 뭔가 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용 점수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 기준이 진짜 알짜배기인데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외에는 어떤 업종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 숙박업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어플 통한 이 매출로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 스마트 전자칠판이 있거나 출입 인증 시스템이 있으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출입 인증 시스템은 학원 말고 스터디 카페라던가 헬스장이라던가 일반 사무실 어떤 업종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요, 정말 좋은 자금인 게 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형태로서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고 이 매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예를 들면 매출과 매장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 표는 예시일 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기 표에만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것만 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기기나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증명이 되고 이걸로 인해 매출 또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 담당자가 봤을 때요, 인정이 된다면 굳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기기나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걸로 내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쓰고 있다면 우선은 신청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증명은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인데요. 수출 기업은 최대 2억까지 신청 가능한데 이 공문에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까지 포함해서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죠. 넉넉하게 하나로 150만 원 정도 수출적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스마트 유형에도 해당이 되고 수출 유형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저는 스마트 유형으로 신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 경쟁을 할 때는요, 수출 실적까지 있어가지고 이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수출 기업으로 갔을 땐 수출 기업들과 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겨우 150만 원 수출을 해가지고 턱걸이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몇천만 원, 몇억
수억씩 수출하는 업체들이 막 수두룩해.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반 업체랑 붙었을 땐 수출 실적이 있으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데 수출 실적 업체들끼리 붙여놓으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쳤을 때는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혁신성장 촉진자금 유형 중 세 번째는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한 업체입니다. 이 유형도 수출형과 마찬가지로 최대 2억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매출이 무조건 10% 올랐다고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 중에서 24년도, 25년도 매출이 10% 이상씩 연속으로 성장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매출이 2년 연속 10% 이상 올랐다면 성장을 잘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잖아요. 이런 업체들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나온 게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 이 유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매출 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보다 거래처에 납품했던 수량은 더 적었는데 이 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매출만 사실 올라갔지 오히려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매출은 올라갔는데 거래처에 돈을 못 받고 있어. 이 매출 채권만 계속 쌓이고 있어. 이런 경우 매출은 올랐지만 사실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신용점수나 다른 지표들이 우수하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해보고 판단은 해야겠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 중에서 난 2년 연속 매출 10% 올랐지만 조금 모순이 있어, 이런 객관적 지표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사업계획서에다가 좀 더 대표님들의 사업을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나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대표님들에게는 바로 이 유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보시다시피 평균 매출액이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소상공인이냐 아니냐는 매출과 상시 근로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매출이라는 것과 상시 근로자는 업종마다 이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제조업, 건설업, 광업, 문수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봐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음식점이나 다른 기타 업종들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이 기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들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10억이 기준이었는데, 그런데 26년 올해부터는 15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준이 좀 더 넓어졌고요. 이 업종에 들어가는 분들이 특히나 많았기 때문에 15억으로 증액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자 유형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상한수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음식점 기준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얼마였죠? 15억이었죠. 그럼 여기서 30% 이상이면 얼마다? 4억 5천이다. 연매출 4억 5천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니까 상시 근로자 상한은 5명이고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라고 했으니까 상시 근로자 수 3명 내지 4명인 사업자가 해당된다는 거겠죠. 결론은 연매출 4억 5천 넘으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내지 4명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겠죠. 제가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렸지만 유형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어떠한 유형이 나한테 해당되어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영상 도입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승인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 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한 이 유형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이겨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설사 경쟁자들을 이겨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현장 방문 심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승인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 이후에 탈락이 된다면 6개월 동안은 신청할 수 없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신청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신청할 건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할 건지, 통과된다면 현장 방문 심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신청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막무가내로 나 시키오스코 있는데 나도 신청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시간적, 감정적, 경제적 이런 손해들만 보게 되겠죠. 자,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요, 이 신청 당일날 엄청난 경쟁
경쟁률로 5분, 10분도 안 돼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이 신청과 동시에 입력 사항들도 빠르게 입력해야 되고 최종 신청 완료까지 빠르게 하지 않으면 예산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상공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문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리 계획을 짜놓고 신청하는 거랑 막무가내로 신청해가지고 그냥 얻어 걸려라 라고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 란에 남겨주시면 대표인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얻는 이점은요. 첫째, 서류 준비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장사하기도 바쁜데 이걸 하나하나 내가 다 준비하고 뭐가 필요하고 공문도 읽어보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판단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겠죠. 둘째는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대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한 번에 연결되는 경우도 잘 없고 매번 전화할 때마다 본인 인증 거쳐야 되고 물어보기도 눈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책자금 컨설팅은 내가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고 답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을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님들이 이를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점인데요. 초반에 선수 수료를 말도 안 되게 요구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성공 보수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겠죠. 이 업계에 저도 있지만 경력 1년, 2년도 안 되면서 배짱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저희한테, 저한테 안 해도 좋으니까 꼭 업력은 확인하셔라. 그리고 영업사원이 하는 곳은 가급적 걸러라. 이 대표가 직접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요구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쪽에 상담 남겨주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죠. 이 정책자금 컨설팅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거 사기는 아니야? 정말 가능하긴 한 거야?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검증하시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검증하시고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 통해서 검증하시고 상담 신청을 남기셨다면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을 다 하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불법 브로커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불법 브로커 혹은 제3자 부당 개입에 관련해서는 중개청이나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기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한국비즈니스 경영관리센터는요. 불법 브로커와 무관한 정상적인 경영 컨설팅 사업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 있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하기 남겨주시면 대표님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